그 전부터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장기 집권 궁리한다. 사실상 이게 오늘 여기서 국감에서 좀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나오는 과정이 보면은 이 심상치 않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이재명 장기 집권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좌파의 장기 집권을 지금 딱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을 거기다 말살을 하고, 그 전에 문재인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이해찬 20년 장기 집권론, 영구 집권론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은 문재인이 폭망하는 바람에 5년에 끝났는데 지금 다시 장기 집권을 꿈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재명이 이 개헌을 국정과제 1호라고 했죠. 그런데 개헌을 국정과제 1호라고 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임제, 중임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한 번 더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고쳐서 말이 나왔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부칙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 128조 2항을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은 그걸 또 고치면 되죠. 이 사람들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인데 박규택 의원이 조원철 법제처장, 자 이름 들어보셨죠? 조원철 법제처장, 잠시 소개를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재명 변호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대장동 변호사, 자기 변호사를 5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법제처장이면은 이 법령을 다 정비하는 정부 안에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위치에 꽂아 넣은 겁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를 꽂아 넣은 것처럼 자기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꽂아 넣어가지고 자기 범죄 털어내는 법 만들고 그런 시도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박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묻습니다. 지금 개헌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후보 시절부터 4년 연임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게 개헌인데, 법제처에서 정부 개헌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합니다. 아직 개헌안이 나오지 않았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물론 논의가 시작되면 법제처도 협력할 부분들을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규택 의원이, 의원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본인도 가장 핵심적으로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우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대통령 4년 연임제다. 헌법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재명 본인이 연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연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헌법에 따르면 그렇죠. 헌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8조 2항은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 그런데 박규택 의원은 이렇게 자명한 것을 이재명 본인도 국정기획위원장도 방송에 나와서 말을 흐린다.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 그 누구도 이재명은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 지금 처음에 연임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질문도 있었고 언론 기자들도 질문을 했고 있는데 연임제가 이재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뭔가 자기들이 꿍꿍이 속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규택 의원은 연임 조항은 국민의 관심이 제일 집중될 사항이다. 법제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자, 이재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는 연임이. 그거를 법제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고 했는데, 이 조원철,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 조원철이 하는 말이 글짝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법제처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선, 그러니까 연임, 이재명도 연임을 할 수 있느냐. 막 고쳐가지고, 뭐 부칙을 달든지 뭐 개헌을 하든지, 그 점에 대해선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자, 이재명은 지금 뭐를 하든지 간에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국민의 뜻을 앞세우죠.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다. 마치 모든 국민이 자기들 하는 거를 그대로 다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국민을 팔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 핑계로 어떤 뭐 장기 집권을 획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도 좀 놀라면서 이 조 처장한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결하게 좀 답변해라.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연임을 뭐 개헌 연임을 하면서 자기부터 이렇게 하도록 뭐 바꿔버리든지 법을 바꾸든지 뭐 해버리면은 대혼란이 일어나죠. 큰 혼란이 일어나죠. 그걸 이재명의 변호사 이자 친구 이 조원철이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동기고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답을 하듯이 아니면 변호사비를 대신 주듯이 뭐 그런 의혹이 있지만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변호사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어쨌든 보답하듯이 법제처장이 앉혔는데, 자, 이재명 보호 그리고 범죄 틀기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오늘 법제처 국감에서 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했던 말들은 완전히 이재명의 변호사,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게 이재명 주변에서 지금 생각하는 인식이고, 이재명이 변호사 출신은 물론이고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재명 호위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자, 5개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 오늘 조원철이 한 말은, 이재명의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인데 지금 이재명 5개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 그거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현희가 질문을 답변을 유도를 하죠. 전현희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는 조원철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공소의 진행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이고 헌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헌법학계 다수 견해는 그거 반대죠. 그리고 이런 발언을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국가법령을 정비하는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재명 변호사니까. 이게 도대체 이 국정이 지금 장난 아닙니까? 법제처장을 자기 변호사를 앉혀놓고 그 변호사가 그 법사위에 와가지고 법제처장 자격으로 그 다수설이 그 재판 중단되는 겁니다. 마치 정리를 하듯이.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한번 그 재판이 계속 돼야 된다고 하면서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해서, 그러니까 헌법 해석서에 보면은 소추는 새로운 기소만을 의미한다. 헌법 84조에 나오는 불소추 특권의 소추는 새로운 기소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이 법제처
그 조회수가 있다고 그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원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당 부분은 집필자가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를 상정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현실화될지 모르고 별 문제 의식 없이 단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별 문제 의식 없이 그냥 쓴 걸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있을지 예상을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개정을 검토하겠다. 헌법 해석서 개정을 하겠다. 아예 그 헌법 84조는 진행되는 재판도 중단되는 거야. 법제처장 직권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나경원 의원은 알량한 법기술을 법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사퇴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조원철은 오늘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그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데 대해서 이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하는 말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이.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처장이 보기에 왜 조희대 대법원이 이런 행위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법사위원, 그리고 오늘 이 말도 했습니다. 이 조원철이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는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5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공범들은 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이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무죄다. 여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을 하는 그 이야기를 법제처장이라는 그 직함을 앞에다 명패 딱 갖다 놓고 이재명은 무죄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이란 자가 재판 중인 혐의들을 전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이재명 살리기, 대한민국의 그 행정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입법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만 천착돼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무너지면은 자기들도 전부 다 같이 무너지니까 기득권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됐어. 그래서 이 내란 프레임도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지방선거까지 다 장악을 하고 그 프레임을 공동 운명체가 돼서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제처장이 변호사가 돼버리는, 이재명은 변호인이 돼서, 그것도 법정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그래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늘 이재명 모두 무죄 발언을 한 조원철은 즉각 사퇴하라. 법을 수호해야 할 법제처가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문을 닫아라, 법제처가. 지금 심각하게 법을 왜곡하는 이 조원철, 이재명, 정청래,
민중기, 조원석, 이명현, 저 특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처벌받아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국회에서,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가장 시급하게 와 있는 게, 막다 있는 게, 좌파에서는 이재명의 재판이죠. 자, 이재명 재판이 본격적으로 좌파에서도 공론화가 됐습니다.